예, 바로 투명 논증 설명을 해볼게요. 예, 이제 뭐, 곧바로 설명하겠습니다. 자, 논증을 구성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전제 결론에 얽매여가지고 논증을 구성해보라고 하면 그냥 이것을 생각해가지고 뭐 이것이 전제고 이것이 결론이에요. 이러고 이제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은데,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도 아마 느꼈겠지만 전제 결론이란 말은 그냥 큰 분류에 속하죠. 그냥 이 결론을 뒷받침해 준다고 하는 이 부분을 그냥 통틀어서 전제라고 하고, 주장에 해당되는 내용은 그냥 결론이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분류를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논증을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. 예, 맞잖아요. 그냥 이거는 흙에 두 집단만 있다 이 말뿐인데 뭐 이걸로 어떻게 논증을 구성하겠어요. 그러니까 실제로 논증을 구성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모형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.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논증을 구성해 보시고,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개발해 보면 되겠죠. 자,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설명하다 말았죠, 사실은. 사실 자료. 지난번에 뭐 약간 좀뭐 공공의대 이런 예를 들다가 그 고예보다 조금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. 그거는 이제 지금 뭐 저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세한 주장을 이제 모르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데 조금 쉬우면서도 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뭐 울릉도에 산다. 자,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사실이나 자료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 가만히 보시면은 그 논증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은,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어떤 주장으로 이제 나가죠. 그래서 철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.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것도 뭐 사실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, 일단은 이제 요 논증을 그 제시하는 사람이 요것을 하나의 주장으로 했다고 합시다. 요것을 주장으로 했다고 합시다. 자, 그러면은 일단은 울릉도에 산다는 것은 그냥 사실이잖아요. 예, 자료죠. 그 철수에 대한 이제 자료인데, 눈에 뭔가 계속 뭔가가 들어간 것 같아. 찜찜한데 일단은 그냥 할게요. 자, 그렇죠.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요거 산다는 거잖아요. 그냥 울릉도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근데 거기서부터 철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주장으로 만약 이 사람이 나갔다고 합시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왜 요런 구분들이 중요하냐면은, 여러분들이 항상 가만히 보시면은 사람들이 주장을 할 때 일단은 어떤 사실이나 자료를 제시를 합니다. 예, 일반적으로. 예.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주장으로 가죠. 근데 여기서 이거 두 개만으로는, 맞죠? 이거 두 개만으로는 뭔가 부족해요. 그 말은 뭐냐면은 요 두 개를 이어주는 이유라고 하는 부분,
뭐 그냥 이유라고 합시다. 예. 요 두 가지를 이어주는 명제가 있어야 돼요. 예. 그러면 울릉도에 살면 대한민국 국민이다. 이런 이유가 제시가 돼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제시가 돼야 이 자료로부터 이 주장으로 나갈 수가 있죠. 예. 그래서 여러분들 요 이유에 해당되는 거, 이 이유에 해당되는 것과 사실 자료에 해당되는 부분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모형에서 이야기하는 게.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른 논증들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실제로 이것이 이렇게 구분이 가죠. 예, 구분이 가죠. 예. 예를 들면은 뭡니까? 철수는 2020년도 몇 월 며칠에 입학시험을 쳤다. 이거는 사실 자료에 해당되는 부분이죠. 근데 만약에 거기서부터 철수는 경북대 학생이다. 이런 주장을 했을 때, 요 두 가지 주장만으로는 뭐예요? 뭔가가 이 주장이 정확하게 뒷받침이 안 되죠.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주는 게 있어야 되겠죠. 그건 뭐예요? 만약에 이제 입학시험을 쳤다면, 그 사람은 경북대 학생이다. 라는 이유가 제시가 돼줘야지만이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. 예. 근데 이유가 제시가 안 되고 그냥 덜렁 이것만 제시가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느낍니까? 그러니까 뭔가가 점프를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. 아니, 여기에서 어떻게 이걸로 갑자기 나갈 수 있냐?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그러니까 요 이유라는 부분이 제시가 돼야 되는 것이고, 그러면 이유만 제시가 되면은 그걸로 요 세 가지만으로 다 끝나냐? 아니죠. 그러면 이 이유를 뒷받침하는 어떤 배경이 되는 근거나 이론이 있어야 되겠죠. 예. 그건 뭐겠어요? 예를 들면은 요것은 예를 들면 울릉도는 대한민국 행정구역이다.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냐면은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배경적인 근거나 어떤 이론들이 제시가 돼야 되는 것이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울릉도는 대한민국 행정구역인 것이죠. 그러니까 이 이유를 뒷받침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울릉도는 대한민국 행정구역이다라는 거. 요게 이제 하나의 배경 근거로 제시가 될 수 있겠죠. 예. 그렇게 되면은 뭡니까? 어느 정도 얼추 이제는 조금 이제 맞아 떨어지죠. 예. 울릉도에 산다.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다. 아니 왜 그렇지? 울릉도에 산다고 왜 대한민국 국민이야?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우리가 이유를 제시를 또 해야 되겠죠. 야, 울릉도에 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야. 그러면은 또 요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울릉도는 실제로는 대한민국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.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또 해줘야 되죠. 그러면은 여기서 끝이 나냐?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unless에서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의 우리가 조건이 붙을 수가 있잖아요. 예를 들면은 철수의 부모가 외국인이다. 혹은 철수는 외국에서 태어났다.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제한 조건이 붙으면은 철수가 대한민국 국민이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이 조건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이거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.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요점은 뭐냐 하면은
제한 조건이 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. 어떤 주장에는. 그래서 설사 이렇게 우리가 논증을 구성을 했다 하더라도 이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 조건을 또 붙여줄 수가 있어요. 만약에 뭐 부모가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태어났다라든지 뭐 이런 조건이 또 붙어주면은 뭐예요? 대한민국 국민이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제한 조건이 붙을 수도 있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이 주장에는 하나의 요런 제한도 붙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모든이냐 아니면은 뭐 개별적인 것이냐, 뭐 반드시냐.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붙을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주장이 보편적인 주장이냐, 그럼 모든 게 어떻다라는 요런 게 붙어야 되냐, 아니면은 어떤 개별적인 명제냐, 혹은 반드시 그렇다는 주장이냐, 아니면 반드시 그렇지 않아도 되는 주장이냐, 요런 게 또 붙을 수가 있겠죠. 예. 그래서 뭐냐면은 결국 논증을 구성할 때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묶음으로 해서 논증이 구성이 되는 것이죠. 예. 자, 그러면은 요 모형이 여러분들 참 나쁘지가 않은 게 나름대로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증을 구성하라고 하면 일단은 뭐예요?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. 예. 그러니까 주장을 먼저 정하시고, 그 다음에 요 주장을 그래도 뒷받침하는 사실이나 자료를 일단은 확보를 해야 돼요. 예, 확보를 해야 됩니다. 예. 그리고 난 후에 요것과 요것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. 예. 그러니까 자료 사실과 이유는 분명히 구분이 되죠. 예, 구분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자료와 사실과 주장을 연결시켜 주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이유까지 따졌다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요 이유를 또 뒷받침하는 배경적인 근거나 이론이 뭔지를 또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. 예.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요 부분인데, 요 부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반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만약에 주장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어떤 제한 조건이 있을 수가 있는지. 예.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, 요거는 또 반론에 대한 응답에 해당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이 주장 자체에 혹시 이런 것들, 뭐 보편적인 것, 이것이 어떤 보편적인 주장인지 아니면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주장인지, 이런 것들도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볼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세트로 해서 하나의 논증을 구성하는 겁니다. 예. 그래야지만이 하나의 좀 완결된 논증, 조금 더 온전한 논증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형에 따라서 일단은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요런 요소들을 다 갖춘 논증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써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논증을 구성하라고 했을 때, 논증을 만들어 보라고 했을 때, 논증을 쓰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모형을 염두에 두시고 각각의 요소를 한번 채워보세요. 예. 그렇다면은 조금 더 완결된 형태의 논증을 구사할 수가 있겠습니다.